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 교육 시간이에요.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어, 지금 삼천리 뭐 12개 종목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가수 임창정 씨도 여기에 당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어찌 되었건 피해자가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수천억에서 조 단위급의 가치가 지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면서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다단계 주가 조작이에요. 다단계식 주가 조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거를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구별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식 쪽에만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하한가로 치팅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하락을 시작하는 이유는 조사가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꼬리가 빌면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가를 끝없이 끌어올릴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감시 감독이 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계좌를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압박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처분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처럼 CFD라든가 연계됐을 때는 그게 이제 마진콜 당하게 되면서 급락이 나는 거죠. 다단계의 끝은 항상 똑같아요. 뭐 다단계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방식을 말씀드려 볼 텐데 피할 수 있는 방법 차트만 가지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다단계 예전에 보게 되면 뭐 우리 그 옵티머스 사건도 있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사채.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한테는 수익을 다 주는 거죠. 음. 그리고 B그룹을 투입시키고요. 그 B그룹을 돈 가지고 A그룹 돈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 C그룹을 또 모으겠죠? 예. 그럼 C그룹 사람들 돈을 가지고 B그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D그룹을 만들겠죠? D그룹을 만들어서 C그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B그룹을 줘야 되고 또 A그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단계죠. 자, 주식시장에서는 다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예전에 루보 사태가 있었어요. 루보를 보시게 되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왜 그렇게 나온지 보시게 되면 주가라는 게 다단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걔네들의 방식은 똑같아요. 물량을 잠그겠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높은 기업들, 어, 그래서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들을 다 사요. 음, 자기 돈으로 안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기저기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주가가 5천 원이었어요. 음, 5천 원이었어. 근데 처음에 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겠죠. 7천 원, 8천 원, 만 원 됐다 싶시다. 자, 그러면 5천 원에서 만 원 될 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50명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또 안 팔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50명도 안 팔게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죠. 그 다음 또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5천 원에서 만 원까지 간 금액보다 더 많이 필요하죠. 만 원에서 2만 원 가려면 시가총액이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만큼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죠, 사람들을. 그래서 연예인도 고용하는 거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 원짜리가 2만 원 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2만 원짜리가 이제 100% 가려면 4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돈하고는 이제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가를 막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이 주식 팔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일부는 예전 루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인인증서까지 뺏어버리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 노트북으로 원격 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인증서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 돈을 끌어모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 나잖아요. 모든 게 소문이 문제예요. 어,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 쟤네 매매 잘한다. 예.
그래서 돈을 다 맡기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삼천당제, 삼천리라던가 성강이라던가 뭐 다우데이터라던가 종목들 공통점이 뭐냐? 신용이 전부 다 10%가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신용까지 풀로 예,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의 특성을 한번 보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특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이 잠긴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거래량이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서 물량을 안 팔아요. 그럼 유통 조회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럼 특징이 뭐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일단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급등도 안 나와요. 한번 툭 갔다가 돈 좀 많이 들어온 날은 한번 확 샀다가 또 계속 버티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한번 들어오면 또 샀다가 그죠? 거래량이 이제 계속 없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보통 이게 6개월 또는 1년이에요. 그 이상 가지는 힘들어요. 네, 뽀록 나니까.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5배에서 10배 올랐다. 이런 식으로. 큰 식으로 보세요. 그럼 거의 그건 4단계입니다. 예. 조정도 안 나와요. 계속 그냥 올라간다. 예.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티가 나는 게 뭐냐? 공통점이라보다는 티가 나요. 원리니까. 거래량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계속 올라가는데 일봉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런 종목 보면 어떻습니까? 일봉이 굉장히 촘촘해요. 촘촘하게 아주 여기 보면 촘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촘촘해요. 촘촘하게. 다른 종목보다도 더 촘촘해요. 확대를 해도 굉장히 촘촘하게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없이. 그리고 또 돈 들어오면 또 한 번 들어 올리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물량을 막아버렸으니까. 그랬다가 또 돈 들어오면 한 번 더 올리고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상승 세기형 패턴이에요. 상승 세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데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조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승 세기형으로 갈 때가 이제 들어올 사람은 이제 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뒤를 막아줄 사람이 없는. 이제 시기에서 신규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규가 없으면 폭발이죠. 모든 다단계는 신규로서 기존 걸 막지 못하면 폭발이에요. 그거 폭발은 그냥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주식은 파산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이 선이 깨지는 순간 팔 기회도 안 주고 대폭락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세기형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그러면 일단 다단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양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연속 양봉이에요. 계속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5배, 10배 올랐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거래량 없이요. 거래량도 없이. 특히 어떤 업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문 안에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다단계 주가의 기본적인 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촘촘하다. 촘촘하게 계속 간다. 6개월 정도를.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다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루보도 그랬고요. 루보라는 종목은 하한가가 한 열 몇 방이 남았어요. 삼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가 이제 3방 이상 갔으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하한가 10방 이상 간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단계 이런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보세요. 다단계는 급등 거래량 없이 안 빠지고 버텼다가 또 급등 또 안 빠지고 버티죠.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다단계. 그 끝은 어떻게 터지느냐? 세기형에 터진다. 세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면서 고점이 한개 높아지면서 뭔가 이제 한 수렴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수렴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렴이 만날 때 급등하는 수렴도 있는데 세기형은 저 밑에 이 하단이 깨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란 종목이
세기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광이랑 어쨌든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나온 거죠.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뭐가 이제 끝이 나가는, 이제 끝이 나가는 거, 살 사람이 다 샀다라는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발생한 거고요. 아무튼 주식을 하면서 이런 데 당하지 않기를 기원을 합니다. 배워 두셔야 당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남한테 돈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유혹 많이 받아요. 수수료 얼마 드릴 테니까, 수익의 절반 드릴 테니까 매매 좀 해달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냥 그 남의 돈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본인이 스스로 펀드를 만들어서 하시고, 너무 시장에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